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압과 데시벨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강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특별히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인텐시티, 즉 사운드 강도와 비교해서 음압 측정이 가지는 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사운드 강도는 바로 측정자 지점에서 소스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었죠. 그에 비해서 음압 측정은 측정자 지점에서의 가지는 정보밖에 알 수 없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하진 않았지만 이게 상대적으로는 장점이 됩니다. 즉, 음원의 위치를 우리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내 위치에서 어떤 소리가 오는 것만 따지고 싶다고 한다면 사운드 프레셔, 즉 음압 측정만 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한 측정이고 저희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스 중요하기도 하지만 음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희 위치에서, 듣는 사람의 위치에서 어떤 소리가 발생하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녹음이라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소스가 아닌 청취자 입장에서의 음압에 대해서, 사운드 프레셔에 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압 레벨, 혹은 영어로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소리가 기준에서부터 얼마만큼의 압력 차이를 유발했는가를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준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차이가 생겼느냐, 이게 바로 SP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들을 때 원래 기준 레벨에 비해서 얼만큼 바뀌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은 바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최소 음압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기압 상태에서 이런 어떤 프레셔가 있는데, 이런 대기압에서 항상 존재하는 프레셔보다 조금 변화했을 때 사람이 귀로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이 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최소의 음압 변화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커졌느냐가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20 마이크로 파스칼이라는 단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용한 공간에서는 이 20 마이크로 파스칼이 주변 소음에 의해서 20 밀리 파스칼이 됩니다. 즉, 기준보다 1000배가 더 커지는 거죠. 일반 조용한 공간에 갔는데도 소리가 1000배 커진다고 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되면 앞에서 얘기한 기준보다도 1억 배 혹은 그보다 더 큰 배율로 소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소리를 다루다 보면 단위의 어떤 의미성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0배와 10,000배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단위 자체의 의미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시벨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 데시벨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시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사람들이 무언가를 측정할 때는 두 가지 측정 방식이 있는데, 동일한 간격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동일한 비율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숫자는 동일 간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하나에서 둘까지 갈 때와 둘에서 셋까지 갈 때가 같은 간격입니다. 그리고 7에서 8로 가도 항상 같은 간격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벌을 이렇게 나누면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직관적이고 쉽게 셀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에서 둘을 가나 7에서 8을 가나 변하는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다라고 했을 때 이런 동일 간격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동일 비율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개의 연속된 측정 단위의 비율이 항상 일정해지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즉 1부터 2까지는 2배가 된 거죠. 2부터 넷까지도 실제로 동일 간격으로 보면 2개가 변한 거지만 비율로 보면 2배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1과 2, 2와 4는 안에 있는 인터벌은 다르지만 비율은 같게 됩니다. 또 동일하게 4와 8도 비율은 같게 되고 64와 128도 그 안에서는 64만큼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비율은 그냥 단순히 2가 바뀐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에서부터 128까지 올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밖에 다루진 않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통하면 큰 수를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큰 수를 훨씬 더 작은 숫자를 이용해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람의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동일 비율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SPL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동일 비율은 사람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로 가거나 60에서 128 이렇게 바뀌는 것은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여겨지는 하나의 비율입니다. 실제로 숫자는 2로 하나가 변하고 앞에서는 한 숫자만큼 변하고 두 번째는 64만큼의 숫자가 변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동일하게 변화했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동일한 비율을 또 하나의 어떤 카운터블한 우리가 셀 수 있는 그런 숫자로 표현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이 숫자를 셀 때는 비율로 생각하지 않고 동일한 간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숫자로 가져온 게 로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시스템은 비율을 간격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앞에 얘는 2배씩 늘어나는 비율로 했기 때문에 이 로그의 베이스가 2가 됩니다. 즉 로그의 2의 베이스를 가지게 되면 2배씩 늘어나는 것을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한번 보면 1에서 2로 가든 64와 128이 되건 이것은 2배씩 한 번 하나 증가한 동일 간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로그 2의 2와 1은 로그 2의 128과 64가 가는 비율과 똑같은 숫자로 1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거에 착안해서 벨이라는 사람이 10배씩 늘어나는 비율을 단위를 자기 이름을 따서 벨이라고 붙였는데요. 즉 로그인데 베이스는 10이 되고 기준값과 측정값을 이것을 이용해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시겠지만 여러분의 키를 만약에 미터로 표시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제 키도 미터로 표시하면 1m와 2m 사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미터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미터 대신 센티미터, 즉 미터를 100분의 1로 나눈 단위를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벨이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데 뭔가 정밀하게 측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벨의 10분의 1의 해상도를 가지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데시벨입니다. 즉 데시벨이라는 것은 벨의 10분의 1만큼의 해상도를 가지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시벨 값은 10 곱하기 로그 베이스 10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벨이건 데시벨이건 10배씩 증가하는 양이 같은 간격이 된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10배씩의 비율이
같은 인터벌 혹은 간격이 되는 게 이 시스템의 특징이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dB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데시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무엇을 측정하는 단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데시벨은 파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이 파워는 무엇이냐? 파워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어떠한 양의 제곱과 비례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0 로그 10이라는 단위를 데시벨로 사용했는데, 거기서 기준은 힘 혹은 파워였습니다. 근데 이 파워는 양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직접적으로 데시벨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10 로그 베이스 10이 아니라 20 로그 베이스 10 이런 식으로 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 바로 이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dB가 10 곱하기 로그 10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것은 힘에 관련된 측정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20 곱하기 로그 10 이렇게 나가면 이것은 어떤 양과 관련된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준값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80dB라는 우리가 숫자를 쓰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80dB인데 이게 기준에 무엇에 의해 측정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시벨의 경우처럼 dB 무엇인가 라는, dB 무엇이라는 걸 확실하게 표시해 줘야 되는데, 즉 dB SPL이라고 표기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dBSPL이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사운드 프레셔 레벨을 측정한 것이고, 레벨, 즉 그 양을 측정한 것이고, 앞에서 본 20 마이크로파스칼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80dB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면. 비율로 80배가 커졌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 때문에 기준값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dB 후에 dBm, dBu, dBv 등으로 표시를 해주어서 이것은 기준값이 무엇입니다 라고 확실히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데시벨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측정하는 양이 2배가 되면 dB로 6dB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사운드 프레셔 레벨에 관해서는 이 프레셔 레벨이 2배가 증가하면 바로 6dB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제가 프레셔 레벨을 2배로 줄여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2배로 작게 얘기하면 SPL 상에서는 6dB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배를 증가시키면 dB로는 약 10dB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와 반대해서 힘, 파워 혹은 강도, 인텐시티의 경우에 있어서는 2배가 증가하면 dB로는 약 3dB 정도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파워가 2배 줄어든다 그러면 파워로 봤을 때 3dB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10배에 해당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0dB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2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10 로그 10이라는 공식을 쓰고, 두 번째는 20 로그 10이라는 공식을 쓰는데, intensity, 파워 혹은 정기적인 파워에 관해서는 저희가 10 로그 10이라는 식을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프레셔, 프레셔 혹은 입자 속도, 파티클 벨로시티 혹은 전기적인 볼티지 값을 다룰 때는 20 로그 10이라는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은 2배가 증가하면 3dB,
오른쪽 편은 2배가 증가하면 6dB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약하겠습니다. 이 데시벨은 더 큰 단위의 수를 효과적으로 셀 수 있는 방법이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단위와 같은 동일 비율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동일 비율 equal ratio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극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음압, 사운드 프레셔의 경우는 20 마이크로파스칼이 기준이 되고 이 계산으로 계산된 데시벨이 음압 레벨 혹은 사운드 프레셔 레벨을 가리키는 dBSPL 값이 됩니다. dB는 음향 전반에 고르게 사용되는 값이고 레벨, 볼테지 등이 2배 증가할 때는 6dB 증가하고요. 파워, 인텐시티 등이 2배 증가할 때는 3dB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같은 거리에서 측정하고 있는 소프라노 싱어의 음압 레벨이 90dB SPL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커서 우리가 청감상으로 약 반으로 줄여서 노래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소프라노가 노래하고 있는 이 레벨을 우리가 반으로 줄였다 하면 이 경우에 측정 음압 레벨 dBSPL은 얼마가 될까요?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앞에 설명드렸지만 레벨은 반으로 줄어들면 6dB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그에 따라서 측정하게 되면 이 음압 레벨은 84dB SPL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이 2배 증가하면 6dB 증가, 레벨이 반으로 줄어들면 6dB 감소,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주 5시차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음향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톰 마이스터들의 아주 메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의 종류, 그리고 바른 사용법, 그리고 하나의 마이크로 다양한 소리 방향성을 제어하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본격적인 톰 마이스터 따라잡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